안녕하세요. 10만 조회수를 달성한 테슬라 리뷰어 비디오 클래스 하존입니다. 제 이전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출고 그리고 후기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주셨더라고요. 특히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리뷰하는 게 마음에 들었다, 자동차 전문 리뷰어가 아니라서 좋았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신기하네. 자, 그래서 이번엔 제가 이 차를 5개월 동안 5,000km 정도 탔거든요. 오랫동안 타보고 느낀 점은 어떤지, 살 때는 엄청나게 좋아했는데 지금은 어떤 기분인지, 후회하는 부분이 있을지, 이 차를 구매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전기차 화재에 관해서 많이 궁금해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요즘 이슈인데 이것 때문에 전기차 무조건 사면 안 된다, 약간 이런 풍토로 요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다뤄지는 것들이 워낙에 좀 부정적인 소식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실을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전기차를 타고 있는 입장으로서, 그리고 누구보다 안전을 중시하고 내 몸을 정말 아끼는 사람으로서 이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봤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타지 말아야죠. 당장이라도 바꿀 기세로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전기차가 화재가 더 많이 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내연기관차, 휘발유 엔진, 디젤 엔진 차가 훨씬 화재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거 신기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TV에서 요즘 다뤄지고 있는 것들이 전기차 화재에 관한 것들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기차가 더 화재가 많이 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전기차가 화재가 적게 나긴 하지만 그래도 화재가 한 번 나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피셜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화재 진압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애초에 불이 안 났으면 정말 더 좋았겠지만 불이 난 다음에 화재가 엄청 커진 이유는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려고 했는데 작동이 거의 안 된 상태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꺼버리셨다고 하죠. 그것 때문에 화재가 더욱더 크게 번질 수가 있었다. 이것이 현재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기차를 무조건 사지 말아야 한다, 아직까지는 전기차 시기상조다, 이거는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그 외에도 잘못된 정보로 90%까지만 충전해야 된다, 과충전이 문제다, 이런 것도 많은 전문가분들에 의해서 반박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정보가 많이 나오고 알아봐야겠지만 현재까지 믿을만한 소스에 의하면 저는 이 전기차를 좀 더 마음 놓고 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차는 위험을 내포하고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점검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럼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하이랜드, 이 차 제가 만족하느냐? 이제는 좀 다른 차로 바꾸고 싶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하이랜드를 기반으로 한 모델 Y 신형이 내년에 나온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게 빨리 출시돼서 그걸로 좀 바꾸고 싶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 차에 대한 만족감이 너무너무 높아서 하이랜드를 기반으로 한 모델 Y가 나온다면 바로 갈아타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타보면서 제가 이 차를 왜 타는지, 이 차를 왜 선택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를 왜 타는지 이거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차를 타본 분들은 알아요. 페달을 밟는 느낌이 훨씬 응답성이 빠릅니다. 일반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일단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그냥 발을 밟는 순간 모터가 딱 밟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을 밟으면 바로 이렇게 느꼈죠? 너무 재밌어요. 재밌죠? 이 엔진은 기름이 들어가서 불이 타고 그게 이제 동력 기관에 전달되고 하면서 약간의 딜레이가 있는데, 전기차는 그런 게 없어요. 모터는 엔진과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터의 최대 힘을 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 가속력이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모델 3 중에서도 저렴한 RWD라고 있거든요. 그 차는 4,900만 원대에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아이오닉 5도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모델 3 RWD는 테슬라 중에서도 가장 최하위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마력이 280마력이에요. 엄청 빠릅니다. RWD를 사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네, 다른 내연기관차를 타보다가 RWD만 타봐도 와, 정말 초반 가속력이 빠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이전에 막 포르쉐 이런 걸 탔으면 그건 말이 다르겠지만 제가 타는 지금 롱레인지 마력은 이게 앞뒤 모터 해서 총 합해서 480마력이거든요. 엄청 빠르죠. 근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다 다르게 말해서 이게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어요. 이게 공식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희한해요. 체감상 잘 와닿진 않거든요. 그쵸. 480마력이면 일반 전기차 중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게 제로백입니다. 제로백은 0에서 시속 100km까지 속도가 몇 초 만에 도달하는지를 제로백이라고 하거든요. 제로백이 4.4초다. 이거는 어느 정도인지 느끼게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제로백 테스트를 할 수는 없고 그냥 그 느낌만 느껴드릴게요. 가장 세게 밟아보겠습니다. 자, 요런 느낌. 와, 이거 진짜 긴장 안 하고 하면 오금이 저려요. 롯데월드 아틀란티스 타보셨어요? 타봤죠. 시작하기 전에 딱 멈춰있다가 네. 갑자기 앞으로 팍 출발하잖아요. 네. 처음에 네. 그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저도 이제 놀이기구 타면 시시해요. 내 차가 놀이기구야. 4.4초가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 RWD는 6.1초거든요. 그럼 6.1초는 2초나 더 있어서 느릴 것 같잖아요. 네. 근데 RWD 타도
겁나 빠르게 느껴진다. 빠른 것도 빠른 건데 반응 속도가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엔진 소리가 없어서 뭔가 이 자동차의 감성을 좀 못 느낀다. 사실 테슬라라고 감성이 없는 건 또 아니거든요. 이게 약간 다른 감성이 있어요. 약간 위인거리는 네. 그런 감성 있잖아요. 그렇죠. 위잉거려요. 그게 느낌이 좋습니다. 저도 그거 약간 좋은 것 같아요. 이 엔진이 없다 보니까 진동이 진짜 없거든요. 이거는 내연기관차 타보다가 전기차를 타야만 알 수 있는 건데 발에서 느껴지는 진동이 있어요. 왜냐면 보통 엔진이 앞에 있잖아요. 자동차의 본넷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에서 악셀을 밟을 때 엔진의 진동이 느껴져요. 엔진이 더 빠르게 돌수록 진동이 빠르게 느껴지고, 앞에 있으니까. 이 차는 앞에 모터만 있어가지고 이게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발을 딱 대고 있으면 발에 느껴지는 진동이 완전 차원이 달라요. 이건 아마 테슬라로 넘어오신 분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그리고 이 전기차만의 정숙성이 있거든요. 이전 세대에 비해서 훨씬 좀 방음이 잘 되게 이 하이랜드가 설계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그런지 음악을 들으면 너무 좋아요. 자동차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 오디오 튜닝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오디오가 아무리 좋아도 이 소음에 묻히면 아무래도 듣는데 많이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조용한 데서 들어야 좋잖아요. 모든 악기가 다 들리고. 그래서 음악을 듣는 게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들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테슬라가 스피커가 진짜 좋습니다. 다른 차 타보면 스피커에 막 브랜드 붙어 있거든요. 보스, 부메스터, 뱅앤올룹슨 이런 고급 브랜드가 붙어 있는데 그런 스피커보다 더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진짜로. 그래서 한번 좋아하는 음악 한번 틀어보실래요? If I got a two small chicks and a bright 베이스 때려주는 게 좀 다르네. 그쵸. 베이스도 그 서브우퍼라고 해서 네. 그 베이스만 내는 게 있어요. 네네. 원래는 보통 하나 있거든요. 근데 두 개나 들어있고 RWD에서는 하나 들어있긴 해요. 그럼 스피커가 안 좋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것도 제가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제 음악 써볼까요? 어? 지현님께서 만드신 음악? EDM입니다. 모자이. 오. 아 스피커를 들었어야 되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아, 사회생활을 너무 하시는데. 아무튼 어떤 유명한 자동차 유튜버분들은 탔던 차 중에 최고라고 얘기해요. 따지고 보면 약간 스피커 자체 브랜드가 테슬라다. 그렇죠. 디테일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 차다 이런 게 느껴져요. 자, 그리고 승차감도 얘기를 해볼게요. 테슬라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게 승차감이에요. 근데 이번 하이랜드에 와서는 사람들이 승차감이 테슬라답지 않게 너무 개선이 됐다고 말을 많이 할 정도로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정말 많이 느낍니다. 특히나 이제 아파트에 과속 방지턱 되게 뾰족한 거 있어요. 되게 큰 거. 그거 넘을 때 엄청 느껴져요. 이전에 모델 Y 탔을 때는 이렇게 넘어 진짜. 근데 얘는 그냥 득득 이렇게 끝나. 하이랜드는 테슬라 중에서 승차감이 넘사벽이다. 테슬라면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바로 자율주행 오토파일럿이죠. 자율주행. 그쵸. 네. 사실 근데 자율주행이 아니에요. 아 자율주행이 아니에요? 예, 정확히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어드밴스드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시스템 이거든요. 편하게 그냥 편의상 자율주행 오토파일럿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일단 지금 여기 코너가 많이 있죠. 여기서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아무 때나 켤 수 있는데 지금 여기 50km로 써 있잖아요. 네. 제한. 저걸 또 읽어요 얘가 근데 진짜 1주 전까지만 해도 못 읽었어요. 저거 그냥 내비게이션 데이터로만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제로 이거 보이는 걸 읽게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 업데이트로. 이렇게 좀 업데이트가 잦아요. 아... 테슬라가 더 좋아졌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속도 높이면 높이는 대로 가고 여기서 엑셀을 밟으면 자율주행 상태로 엑셀을 밟아서 속도를 낼 수 있어요. 근데 핸들을 꼭 잡아야 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전자 보조 장치이기 때문에 잡고 있어야 되고 딴 데 보면 안 되고 이런 차선 변경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눌러주고 변경을 해서 다시 켜줘야 합니다. 조금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그냥 목적지 찍으면 알아서 가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직선만 갑니다. 그리고 신호를 못 봅니다. 그리고 차선 변경은 옵션을 추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추가하는 게 10,000원이에요. 이건 또 FSD라고 해서 나중에는 이게 완전 자율주행을 해줄 건데 미리 사면 10,000,000원이야 이런 느낌으로 팔고 있어요. 이제 FSD를 추가해봤자 쓸 수 있는 게 차선 변경 해주는 거 정도다. 역시 다 돈이구나. 예. 그래서 저는 그거 옵션 안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 트인 고속도로를 운전하시는 분이나 혹은 이게 막히는 데 있잖아요. 네. 가다서다 하는 거. 그런 데서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렇긴. 서는 게 되게 잘 서요. 테스트하는 영상도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이 있는데 앞에 정말 갑자기 뭐가 튀어나와도 얘가 비상 정지를 엄청 잘합니다. 저는 이제 오토파일럿이 없는 차를 타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테슬라가 너무 좋은 게 저는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도 약간 찍먹도 해봤고 디자인도 찍먹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뭐가 아름다운지 뭐가 좋은 건지 대충 알잖아요. 네. 테슬라가 그런 걸 너무 잘 알아. 근데 우리가 현대차를 타거나 현대랑 아무 관계 없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현대차를 타면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너무 좋은 건 알겠어. 뭔가 화려하게는 만들었어. 네. 근데 막상 만지면 뭐 없고 근데 이거는
차는 너무 훌륭해. 네. 심지어 이것도 돌아갑니다. 이거 쓸데없어요 사실은. 사실 쓸데없는 디테일들이 진짜 네. 감성이거든요. 네, 그거 애플이 많이 하잖아요. 네. 딱 그런 느낌. 신기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음악을 고를 때도 이런 UI라든지 내가 어떤 음악을 들을 건지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 아트로 알잖아요. 딱 봐도 이거 QWER이야. 이렇게 눌러보고. 그쵸.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거 너무 잘 해놨다. 예쁘고 깔끔해서 눈에 잘 들어와요. 그쵸. 에어컨도 와 이거 진짜 처음 만져보는 분들이 와 할만한 기능. 이건 진짜 와 이건 옛날부터 됐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벌려볼래요? 예, 바람 벌리면 실제로 이렇게 벌어져요. 바람이 두 곳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애플 같은 면이 있어요. 네. 이런 말을 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아유 저 테슬람 저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일을 하네. 저는 테슬라를 안 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요즘 사람 네. 그리고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아할 수밖에 없다니까. 네. 근데 이런 거 신기해.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한 사람은 아, 뭐야 할 수 있지. 미워할 수 있어. 근데 좋다. 좋은 거 어떡해. 오랫동안 테슬라를 타면서 느낀 게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차를 한번 사고서 업데이트가 돼서 더 좋아지는 차가 세상에 있나? 없어요. 심지어 물건도 잘 없어요. 근데 보통의 전자제품 그리고 자동차 이런 기계들은 원래 구매하고 점점 안 좋아지는 물건이에요. 근데 테슬라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계속 좋아져. 예. 옛날에 어떤 업데이트도 있었냐면 초창기에는 업데이트를 했더니 속도가 빨라져. 그런 업데이트도 있었고요. 업데이트 했더니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 그러니까 약간 최적화를 통해서 최적화해서. 예,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를 타고 나서 1분기에 한 번 정도는 자동차가 업그레이드 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매번 새로 사는 기분. 예, 새로 사는 기분. 그리고 테슬라 충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급속 충전은 사실 테슬라가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왜냐면 얘는 어댑터를 따로 사야 되거든요. 비싸긴 하지만 CCS 콤보 1 어댑터 이거를 사야 우리나라에 깔려있는 고속 충전기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겁나 무거워요. 들어볼래요? 오, 제법 묵직해요. 예, 묵직해요.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카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기차를 타면 무조건 발급을 해야 돼요. 여기 충전 포트를 열려면 그냥 이렇게 누르면 돼요. 신기하죠? 얘를 먼저 끼우면 안 됩니다. 먼저 끼우면 안 되고요. 여기에 이걸 달아줘야 돼요. 그리고 카드를 찍습니다. 자, 그리고 커넥터에 연결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보통 차는 이걸 그냥 꽂으면 되지만 테슬라는 이걸 따로 구매해서 이렇게 연결하고 그리고 이걸 꽂아줘야 돼요. 이렇게 지금 차량이랑 통신을 해서 지금 몇 퍼인지 나오고 충전 얼마나 됐는지 얼마인지 충전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충전할 수 있어요. 줌도 되네요? 줌 미팅도 돼요. 와, 여기서 실시간 미팅 가능하겠다. 이렇게 뭔가 야외 나와서도 일하라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뭐야? 어때요? 왜 잘 그려? 왜 잘 그리시네요? 아 그래요? 이게 별의별 게 다 되죠? 구글 검색 이런 것도 되나요? 돼요. 여기에 브라우저 구글에서 비디오 클래스 성형이 있네? 사람들이 검색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근데 논란이 있을만해? 많이 바뀌긴 했어. 아 그리고 테슬라는 또 그게 좋아요. 블랙박스가 차에 기본적인 카메라가 있잖아요. 네. 그게 다 녹화가 되고 있어요. 구매하면 애초에 USB 메모리를 줘요. 그래서 여기에 USB 메모리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따로 안 사도 돼. 근데 이제 블랙박스를 그래도 다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오디오가 녹음이 안 돼요. 기술은 있는데 왜 굳이 녹음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미국 스타일이겠죠 이것도? 원래는 앞만 되잖아요. 네. 얘는 뒤, 왼쪽, 오른쪽 대단하지 않아요? 자 이제 테슬라 옵션을 뭐 사야 하는지 그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테슬라에는 옵션이 없어요. 등급밖에 없습니다. 옵션은 그냥 외장 색깔 6가지 뭐 그리고 타이어 휠 있죠. 휠 어떻게 생겼는지 타이어 휠 2가지 선택할 수 있고 FSD 추가할 건지 말 건지 딱 그 정도 옵션만 있고 모든 차가 다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 등급이 뭐가 있냐면 RWD 그리고 롱레인지 그리고 퍼포먼스 이렇게 3가지 있거든요. RWD가 가장 저렴한 거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게 롱레인지 그리고 퍼포먼스는 이제 말 그대로 성능을 가장 강화시킨 모델이기 때문에 보통은 살 일이 많이 없고 실제로도 저 많이 못 봤습니다. 근데 저 모델 Y 나오면 퍼포먼스를 사고 싶긴 해요. 그게 또 이 시트도 다르고 주행 질감도 다르다 하더라고. 거의 1년에 한 번씩 차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차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그럼 등급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RWD 말 그대로 리어 휠 드라이브라 해서 뒷바퀴 굴림. 롱레인지는 AWD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올휠 드라이브, 사륜구동이라 하죠. 사륜구동과 이제 후륜구동 간에 약간 그 주행 질감 차이가 있기는 해요. RWD는 배터리도 조금 더 적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이제 60kW로 총 주행 가는 거리가 382km예요. 근데 이 롱레인지는 480
90kg예요. 네, 거의 100kg 차이 나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이게 100kg면 엄청 큰 차이 같잖아요. 영종도에서 서울 왔다 갔다 2번은 할 수 있는 거리인데 사실 크게 차이가 안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최대 주행 가는 거리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걸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면 쫄리니까 한 20% 남겨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0kg 차이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RWD를 살까 롱레인지를 살까 고민할 때 RWD가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짧고 많이 충전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안 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거의 차이 없다. 그래서 저렴한 테슬라를 타도 되는데 진짜 체감되는 차이가 지금부터 나는데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 주행 속도 차이. 롱레인지가 훨씬 빠릅니다. 그렇다고 RWD가 느리냐?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타보면 정말 빠릅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차이가 나요. RWD가 스피커가 9개고 이 롱레인지 제가 찾는 거는 17개예요. 차이가 많이 나네. 2배 정도 나죠. 그러면 RWD는 스피커 구린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타보면 못 느껴요. 왜냐면 제가 모델 Y RWD를 아이오닉 거 타고 있잖아요. 네. 그걸로 음악을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웬만한 브랜드 스피커 땀을 때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 차가 없는데 저 아. 차가 RWD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루 종일 영업당한 기분? 제가 잘 팔죠? 오토파일럿 걸어두고 편하게 말할게요. 아유 편해. 아유 좋아. 이외의 장점. 일단 전기차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정말 낮습니다. 이게 차 구매해보고 운영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좀만 하면 브레이크 패드 갈아야 돼, 달려있는 부품 갈아야 돼, 엔진오일 갈아야 돼, 각종 뭐 갈아야 될 게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몇십만 원씩 깨지거든요. 경차 타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실제로 타보면. 그런데 전기차는 물론 비싸죠. 처음 구매할 때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비용이 정말 없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것도 배터리의 수명 짧지 않느냐. 테슬라를 국내에서 1호로 타신 분이 있어요. 모델 S 하셨거든요, 얼마 전에. 그러면서 이것저것 정보를 공유하는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근데 배터리 성능이 얼마 안 떨어졌어요. 90 몇 퍼? 그냥 거의 살 때랑 약간 떨어진 거예요. 몇 퍼밖에. 걱정할 만한 수준은 절대 아니다. 자, 그럼 테슬라를 절대 타면 안 되는 분들 어떤 분들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주변에 충전 시설이 없는 분. 아, 이게 제일 중요하지. 예,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이거 없으면 무조건 사면 안 됩니다. 그런 환경을 내가 사는 곳이랑 잘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그럼 테슬라를 강추하는 분들 어떤 분들이냐? 신기술이 난 너무 좋아 하시는 분들, 저 같은 사람들 타면 좋고요. 그리고 교통 정체를 자주 겪는 그런 코스를 많이 다니시는 분, 아니면 저처럼 장거리 운전 많이 하시는 분, 이럴 때 오토파일럿을 쓰면 너무나도 편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성능을 좀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 가속력과 응답성 이런 건 전기차에서밖에 못 느끼고, 또 테슬라가 정말 잘한다 이 분야에서. 아무튼 모델 Y 신버전 너무 기대하고 있고요. 테슬라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에 또 어떤 자동차 리뷰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롱텀 리뷰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할 게 없는데. 자, 그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미있는 비디오 클래스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